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첫 재판, 지금 11시가 넘었으니까 막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영학 씨가 오늘 출석을 하면서 또 한 번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요. 참 기이한 행동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내리시면요. 지금 방금 보셨을 겁니다. 꼬박하고 인사를 하죠.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데 보통 피의자들은. 근데 이영학은 내리자마자 이렇게 취재진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런 피의자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한테 90도로 인사하는 피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취재진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피해자는 저는 피고인이죠. 피고인 네. 저는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별로 이제 볼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스타일인데 글쎄요, 저 사람이 이영학 씨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 인터뷰라기보다 이제 본인은 이제 경찰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대해서 하고 있던 얘기들 어떤 모습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당겨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좀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취재진에 향해서 90도가 아니라 그냥 땅 빠지고 엎드려서 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영학 씨의 지금까지 했던 죄들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 어떤 행동을 하든 여론이 그것을 위해서 반전될 수 있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를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낮은 지능지수, 그다음에 정신지체 장애 상급 판정 이런 거, 그리고 유인을 했습니다만 유인한 건 시인했으니까. 근데 살인은 정말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면책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 이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진술 같은 경우도 보면요, 대부분 처음에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범죄 행위를 다 인정했습니다. 네. 중간에 조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행위가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신지체 등급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저렇게 치밀하게 범죄 행위를 하고 또 시신도 유기하고 이런 행동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정신지체 감정을 받았나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지난번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정신지체 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제 이제 군 면제 받고 나서 실제 병원에 치료하러 가서는 거기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들통이 나서 예. 군에 다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영학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다시 제대로 된 정신 감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했던 정신 감정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고 본인이 속여서 그 심리 상담원 본인이 개인 보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조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이나 검찰이 다시 한번 고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영학의 혐의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시신 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지금 사기, 무기징역 구형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난 반성했다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난 지적장애가 있어서 조금 판단에 혼돈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게 감형이 돼서 만약에 20년이라고 해도 저 중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물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네. 지금 어떤 나와 있는 죄질들로 봤을 때 감형이 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장량 감정, 예를 들어서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형에 좀 깎아줄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신미약이라는 감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받아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물론 공주치료감호소 가서 정말 정신지체가 2급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인지를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왔을 때 이영학 씨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신의 지능지수가 너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여서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판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이거 지능지수가 안 좋으니까 심심이야 감경해준다? 법률상 감경을 한다? 가능성 저희 극히 낮다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영학 씨가 중형을 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 외에도 지금 후원금 횡령이나 또 부인 자살 관련된 이 의혹까지 아직 전부 다
내용이 포함이 돼서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학의 재판은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귀순과 총격이 벌어진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핵심은 북한군 추격조와 총탄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느냐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진 차장. 네, 정치부입니다. 네, JSA 우리 측 지역에 북한 AK 소총 탄환이 박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유엔사 정전이가 우리 측 지역, 기순 병사가 발견된 자유의 집 서쪽 지역을 수색하다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발인지는 알려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는 우리 측 나무에 AK 소총 탄환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수풀이나 지형 바위 그리고 지면들까지 샅샅이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엔사 정전이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북한군의 소총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날아왔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총을 남쪽으로 쏜 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추격조가 쓰러져 있는 귀순 병사를 뒤에서 쏜 정황, 근데 어디쯤에서 쐈는지, 자기 쪽에서 쐈는지 아니면 남쪽까지 내려와서 쐈는지 이건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그 기순 병사 수술을 집도했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의학적 소견입니다. 지금 가장 심한 부상이 복부에 있는 총상인데, 지금 골반, 뒤쪽에서 맞은 골반을 부수고 총탄이 소장을 으깬 다음에 복부에 있는 지금 근육에 지금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각도가 45도 각도인데 뒤에서 땅 속에서 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쓰러져 있는 병사를 뒤에서 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도를 보면 지금 4초소, 북한군 4초소가 있는 그 지역이 좀 높은 고지인데 여기서 뛰쳐나온 추격조 한 명이 AK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을 경우 45도 각도로 쓰러진 병사의 오른쪽 골반을 관통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총탄뿐만 아니라 북한군 추격조까지 아예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계자들이 CCTV를 모두 다 돌려봤습니다. 돌려본 결과 지금 북한군 추격조가 한 명이 우리 기순 병사를 뒤쫓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지금 정전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건물 절반 이상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추격조가 황급히 불러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나 정전이 건물 사이에는 작은 턱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 외곽 부분은 띄엄띄엄 말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정확히 선을 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건물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는 것을 봤을 때,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이 북한군 병사 추격조 역시 지금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유엔사 교전 수칙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지만 이렇게 넘어왔고 총알까지 우리 나무에 박혔다는데 대응을 안 한 건 좀 혹시 문제가 아닐까요? 네, 일단 교전 수칙을 보면 유엔사 교전 수칙에서는 지금 대응 사격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초병에 대한 위협,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응했을 때 위기가 고조되느냐,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의 무력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그 유엔사 교전 수칙의 또 다른 측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향해서 침범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경고 사격을 하고 그래도 계속 침범을 한다, 그랬을 때는 1차적 경고 방송을 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침범을 한다면 경고 사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역시 유엔사 교전 수칙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월요일이죠. 그 JS 투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그 투어가 없어서 평소보다 우리 군의 경계가 굉장히 취약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JS 판문점 투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남과 북 공의해서 월요일만큼은 이 관광 투어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판문점 1선호에서는 30명 정도가 우리 측 경계 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가운데 건물 사이사이에 지금 서 있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영상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월요일 판문점 투어가 없을 때는 가운데의 경계 초소가 더 나와 있지 않고요. 양쪽 동서에 있는 경계 초소에만 3명씩 총 6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시 공백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발생 후 기순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무려 16분이나 걸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JSA 그 CCTV를 좀 보면 이런 의혹을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우리 시간에 어제 저희 그
뉴스의 라이브 시간에 공개가 되기로 했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 미국이 반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까? 네, 이건 조금 뭐 전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어제 유엔사 측에서는 26초짜리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기순 병사가 왜 차량이 배수로에 걸리는 장면, 그리고 걸린 뒤에 차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 총 편집돼서 26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 모습과 그리고 군사 분계선까지 추격조가 쫓아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26초보다 더 넓은, 더 많은 분량의 영상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엔사 측에서는 다음 중간 결과 발표를 할 때 함께 공개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이 영상이 공개될지는 알 수 없고 이 분량도 26초가 될지 더 많은 분량이 함께 공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 차장 잘 들었습니다. 이영학 씨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 인터뷰라기보다 이제 본인은 이제 경찰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대해서 하고 있던 얘기들. 어떤 모습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당겨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좀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취재진에 향해서 90도가 아니라 그냥 땅 빠지고 엎드려서 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영학 씨의 지금까지 했던 죄들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취재진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런 피해자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뭐 예.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한테 90도로 인사하는 피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취재진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피해자는 저는 피고인이죠. 피고인은 네. 저는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별로 이제 볼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스타일인데 글쎄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론이 그것을 위해서 반전될 수 있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를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낮은 지능 지수, 그다음에 정신지체 장애 상급 판정 이런 거 그리고 유인을 했습니다만 유인한 건 시인했으니까. 근데 살인은 정말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면책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 이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진술 같은 경우도 보면요. 대부분 처음에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범죄 행위를 다 인정했습니다. 네. 중간에 조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행위가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신지체 등급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데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첫 재판, 지금 11시가 넘었으니까 막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영학 씨가 오늘 출석을 하면서 또 한 번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요. 참 기이한 행동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내리시면요. 지금 방금 보셨을 겁니다. 꼬박하고 인사를 하죠.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데 보통 피해자들은. 근데 이영학은 내리자마자